지난 2시간에 걸쳐서 컨벡션에서 우리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체역학 1과 그다음에 유체역학 2를 이제 여러분이 들었을 텐데 유체역학에서는 이렇게 인터널 파이프가 있거나 할 때 이때는 프레셔 드랍이 얼마나 생기는가, 그다음에 비행기 날개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선박이 있거나 할 때 이게 물속을 가든지 아니면 공기 속을 이제 지나가든지 할 때 이 밖에 이제 저항력이 생겨요. 그래서 이 저항력이 얼마인가, 드래그 포스가 얼마인가 이런 걸 이제 계산을 하는 거다. 자, 근데 유체역학 1과 2에서는 이렇게 설페이스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 플루이드가 이렇게 있을 때 두 개의 온도가 이제 같은 경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다루었습니다. 여기도 30도, 여기도 30도가 되면 열 전달이 이제 생기지 않는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 이제 컨벡션 히트 트랜스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고정된 설페이스가 있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플루이드가 이제 흘러간다. 이렇게 될 때 여기 온도가 100도, 여기 온도가 30도, 아니면 여기 온도가 100도, 여기 온도가 30도 이렇게 온도 차가 있게 되면은 그러면 열이 제공이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열이 제거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서 이 속도와 함께 그다음에 온도 분포를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속도 분포를 알아야 우리가 저항력이나 아니면 프레셔 드랍을 계산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온도 분포를 알아야 열이 얼마나 이제 전달이 되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컨벡션에서는 이 속도 분포하고 그다음에 온도 분포를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속도와 그다음에 온도가 두 개가 카플링이 돼 있어요. 이걸 동시에 이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체역학보다는 이 열 전달이 어드밴스드한 그런 그 학문이에요. 고급 학문이고,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봤듯이 많은 이제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체역학에다가 하나를 더 더해서 그래서 연료체에서는 아마 가장 고급 이런 그 학문, 디퍼런셜 이퀘이션도 이제 많이 나오고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 이런 학문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라고 이제 이야기했느냐 하면 외우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방정식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걸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외우는 거 할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거 이제 가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컨벡션을 이제 공부하면서 컨벡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어떤 이런 설페이스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 이런 그 에어로포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이 플랫 플레이트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이게 플루이드가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되면은 그러면 로컬 이 지점에서 열 전달 계수가 이제 다 달라지게 됩니다. 얘도 당연히 달라지게 되죠. 왜 그러냐? 스피드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열 전달되는 양이 여기 로컬이 다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로컬 열 전달 계수를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전체에 대해서 평균 열 전달 계수를 이제 우리가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 컨벡션을 우리가 이제 열 전달의 후반부에서 배우는데, 여기에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 어떤 설페이스가 있을 때 그 설페이스에 평균 열 전달 계수, 이거 모자를 씌운 거예요. 평균 열 전달 계수가 얼마냐, 이걸 이제 배우려고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 열 전달하고 그 다음에 질량 전달하고는 거의 쌍둥이나 마찬가지다. 아니면 사촌지간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열 전달에서 만들어지는 이와 같은 그 상관 방정식이 이 질량 전달에 그대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다. 나중에 보면은 여러분이 금방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예제 6-1을 내가 이제 보여주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은 열 전달 계수는 예를 들면 플랫 플레이트가 있을 때 플루이드가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리딩 엣지라고 얘기하고 떠나는 이 부분을 트레일링 엣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열 전달 계수는 어디에 가장 높으냐? 여기 리딩 엣지가 되는 이 부분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열 전달 계수가 점점 감소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나타나게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고 회사 나가서도 이렇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이 부분이 가장 열 전달 계수가 높고 쭉 이렇게 줄어든다는 거를 늘 명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운더리 레이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어요. 바운더리 레이어는 별 내용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앞부분에 이 플랫 플레이트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는 velocity가 이 플랫 플레이트의 영향을 이제 받지 않고 전체가 다 U 프리스트로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여기 리딩 엣지에서 이 아래로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아는 것처럼 노 슬립 컨디션에 의해서 여기 있는 플루이드는 속도가 0이 돼야만 돼요. 0이 되고 그 다음에 속도가 점점 이렇게 증가를 해서 저 밖에 있는 이 영역으로 이제 나가게 되면 그럼 속도가 U 프리 스트림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럼 저 위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U 프리 스트림으로 쭉 이렇게 내려오다가 속도가 줄어들어 갖고 0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다. 그래서 여기 속도가 0.99의 U 프리 스트림이 되는 이 라인을 쭉 이렇게 이제 연결하면은 그러면 요게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제 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럼 바운더리 레이어는 뭐 하는데 쓰는 거냐?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 바운더리 레이어 영역 밖에는 속도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속도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계산할 필요가 없는 그런 영역이고 이 안에만 속도가 0에서부터 0.99 U 프리스트림까지 이 안에만 이제 속도가 이제 변하는 거다. 자, 그래서 왜 그러면 속도 분포를 알아야 되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시어 스트레스, 요 점에서의 시어 스트레스를 계산해야 그래야 뭘 계산할 수 있냐? 드래그 포스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럼 여러분이 뭘 필요로 하냐? 속도 분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속도 분포. 자,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면서 로컬 프릭션 코에피션트는 여기 있는 것처럼 타우 S의 2분의 1 로 U 프리스트림 자승, 이게 다이내믹 프레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디파인해서 CF를 이제 계산하고 이 CF 계산이 되면 CF에다가 2분의 1 로 U 프리스트림 자승 해주면 이놈이 타우 S가 되고 이 타우가 전체 면적 얼마에 이제 작용하느냐 해서 전체 면적을 곱해주게 되면 드래그 포스로 해서 몇 뉴턴이다 하는 이 값이 이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타우는 어떻게 이제 결정할 수 있냐? 이 타우는 뉴토니안 플루이드의 경우에는 뮤의 du, dy, y equals 0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서 속도 분포를 알면 그 속도 분포를 한번 미분을 해요. 미분한 다음에 y는 0을 집어넣고 거기다 뮤를 곱해주면 그러면 시어 스트레스 이제 타우가 나오는 거예요. 시어 스트레스 타우. 자, 그래서 1번하고 이제 2번을 보여줬는데 1번이 가서 보면 du, dy라고 하는 건 y가 이쪽 방향이니까 y가 요만큼 변할 때 u가 얼마나 변하느냐 하는 걸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1번이 2번보다 du, dy가 이제 큰 거다. 이게 크면은 그러면 시어 스트레스가 큰 거예요. 시어 스트레스가 크면은 그러면 CF가 이제 큰 거고 CF가 크니까 결국은 드래그 포스가 이제 커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열을 다루게 되니까 서멀 바운더리 레이어를 이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서멀 바운더리 레이어 이 그림을 이제 가서 보면은 이번에는 이쪽이 이제 예를 들어 100도씨고 여기 플루이드가 예를 들어 30도씨다. 이렇게 이제 돼 있단 말이에요. 100도씨, 30도씨. 그럼 온도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열이 이제 전달이 되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서멀 바운더리 레이어도 velocity 바운더리 레이어하고 거의 같은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일단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으냐? 온도의 영향, 온도가 변하는 이런 영역이 있고 온도가 변하지 않는 영역이 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면 1단계가 이제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 velocity하고 이제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가 다르냐? 이 경우는 여기 온도가 0이 아니에요. 속도를 이야기할 땐 여기 속도가 0이었는데 이 경우는 100도 되고 200도 되고 이게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온도를 가지고는 이와 같은 개념을 이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인 아니면 이 디멘션리스 템퍼러처를 가지고 그리고 이거를 이제 디파인을 해야 된다. 그럼 디멘션리스 템퍼러처는 어떻게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냐? 원래 이 velocity 레이어도 가서 보면 0.99로 이제 한 건데
우리가 할 때는 원래 U 나누기 U 프리 스트림이 0.99라고 했는데 이것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여기에 US, surface의 속도 빼기 U 나누기 surface의 속도 빼기 U 프리 스트림 해서 이놈이 0.99가 되도록 이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원래가. 그런데 속도인 경우에는 US가 여기가 0이 되고 0이 되고 마이너스가 없어져서 그냥 0.99는 U 나누기 U 프리스트림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 템퍼러처로 들어가게 되면은 서페이스 템퍼러처가 0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개념을 사용하는데 얘를 TS 빼기 T 프리스트림 똑같이 사용하는데 TS가 0인 경우는 거의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디멘셔니스 템퍼러처가 되는 거예요. 이 디멘셔니스 템퍼러처가 0.99가 되는 놈을 쭉 이렇게 이어 놓으면 얘가 서멀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디멘셔니스 템퍼러처 이야기해서 그 디멘셔니스 템퍼러처가 변화가 되는 이런 영역이 있고 변화가 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고 요 부분에서만 우리가 이 온도 분포를 알면은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열이 얼마가 전달이 됐는가 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렇게 열이 전달이 되는 경우에도 여기 서페이스에 딱 닿아 있는 놈은 속도가 0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속도가 0이니까 뭘 적용할 수 있냐? 컨덕션, 히트 트랜스퍼 그 관계식을 우리가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요 플루이드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열이 요 플루이드에서 열이 이렇게 컨덕션으로 전달된 열량이 컨벡션에 의해서 전달된 열량하고 값이 똑같아야 된다 하면 이런 방정식이 나오는 겁니다. 6-16. 6-16을 잘 이해를 해야 다음 시간에 요 릴레이션십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요걸 잘 이해해야 여러분이 그때 가서 아 이게 이걸 뜻하는구나 하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멈추어 있는 요 플루이드의 컨덕션을 취하면 -K 그 다음에 dt dy 물론 면적을 곱해도 되지만 단위 면적으로 해서 얘를 히트 플럭스를 이제 표현한 거예요. 여기 있는 이 F는 플루이드의 서멀 컨덕티비티다. 우린 여기 이번에 이제 컨벡션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서페이스 여기 딱딱한 게 아니라 움직이는 영역에 여길 공부하는 거예요. 여길 공부하는데 여기 움직이지 않는 요 플루이드 파티클이 있어요. 요 플루이드 파티클이 컨덕션으로 전달한 열량이 요거다. 요게 뭐하고 똑같으냐? 이 면에서 플루이드가 컨벡션에 의해서 가지고 나간 열 전달하고 똑같다. 이렇게 이제 놓으면은 그럼 마지막에 가서 H를 한쪽으로 몰고 나머지를 다 다른 쪽으로 몰면은 요 방정식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6-17. 이거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외울 필요 없이 그냥 6-16을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H를 이쪽에 두고 나머지를 저쪽으로 옮기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다. 자, 그럼 H는 여기 6-17에 있는 것처럼 이 앞에 있는 이놈은 이거는 컨스탄트에 움직이지 않는 값이고 그러면 뭐가 변하는 거냐? dt dy y equals 0. 이놈이 속도가 빠르면은 속도가 빠르다. 그럼 열이 빨리 제거가 되는 거예요. 열이 빨리 제거가 된다는 얘기는 dt dy y equals 0가 크다는 거예요. 크다 이 얘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dy, y가 요만큼 변할 때 온도 변화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y가 변하는데 온도 변화가 심하면은 열이 잘 전달이 되는 거다. 그럼 이게 어떨 때 발생하냐? 속도가 빠를 때 발생하는 거예요. 속도가 이제 빠를 때 발생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 프릭션은 모멘텀이 트랜스퍼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열은 이 열 전달이 이제 일어나는 이런 경우에는 에너지가 이제 트랜스퍼가 되는 건데 가서 보면 두 개가 똑같이 생겼어요. 여기 열 전달 계수, 그 다음에 여기 시어 스트레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du dy y equals 0가 있고 얘는 dt dy y equals 0가 있고 얘는 앞에 뮤가 있고 얘는 앞에 요 컨스탄트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 열 전달 계수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컨벡션에서는. 자, 그 다음에 유체역학에서는 시어 스트레스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를 구하려고 하면 뭐를 알아야 되냐? du dy y equals 0 하고 dt dy y equals 0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바운더리 레이어가 있을 때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서의 속도 분포를 알고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서의 온도 분포를 알고 이렇게 됐을 때 그 속도 분포를 한번 Y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Y는 0을 집어넣어주면 시어 스트레스 타우를 계산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온도 분포를 알면 이 온도 분포 T를 Y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Y는 0 이 설페이스에서 집어넣어 주게 되면 그러면 열 전달 계수 H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다. 이게 이번 학기 내내 우리가 공부하게 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6-16, 6-17을 머릿속에 잘 넣어야 됩니다. 이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개념만 여러분이 잘 이해를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이 바운더리 레이어를 공부하는데 velocity boundary layer, 그 다음에 thermal boundary layer, 그 다음에 concentration boundary layer를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다. 근데 thermal하고 그 다음에 concentration은 여기 있는 것처럼 사춘지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안에서 어떤 것이 트랜스퍼가 되냐? 여기 velocity boundary layer 안에서는 모멘텀이 트랜스퍼가 되고, 그 다음에 thermal boundary layer 안에서는 heat, 에너지가 이제 트랜스퍼가 되고, 이 안에서는 mass가 트랜스퍼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왜 유체역학을 공부하냐? 이걸 계산하려고 하는 거야. local friction coefficient. 이걸 계산해야 맨 끝에 가서 drag force를 이제 계산할 수 있고, 또 결국은 pressure drop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열 전달에서는 최종 목표가 뭐냐? 열 전달 계수를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질량 전달에서는 질량 전달하는 이 계수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 얘는 du dy y를 y equals 0를 알아야 되는 거고, 얘는 dt dy y equals 0를 알아야 되고, 얘는 dc dy y equals 0를 알아야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렇게 있을 때, 바운더리 레이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밖에는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밖에는 요 안에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U를 계산해야 되니까 속도 분포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그래서 모멘텀 이퀘이션, 컨티뉴이티 이퀘이션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거고 템퍼러처 T를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가 에너지 컨서베이션 이퀘이션을 사용해서 에너지 이퀘이션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온도 T를 어떻게 하든지 계산해 내야 되고 마찬가지로 컨센트레이션을 계산을 이제 해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컨덕션을 공부할 때 컨덕션 이런 막 바위 덩어리든지 돌 덩어리든지 뭐 철이든지 여기에 열을 가해주게 되면 이 안에 온도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 히트 디퓨전을 이퀘이션을 풀어야 돼요. 히트 디퓨전 이퀘이션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와 같은 컨트롤 발륨에 들어오고 나가는 거 이런 거 모든 거 해갖고 그래서 라플래시안 T 더하기 Q다 나누기 K는 1 나누기 알파 DT 이걸 유도하고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어주고 이렇게 하면 온도 분포가 나오게 되고 온도 분포를 알면은 X 방향은 마이너스 Q, 마이너스 K 그 다음에 DT dx 그렇게 하면 면적을 곱해주면은 X 방향으로 흘러가는 이런 열 전달량을 구한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U를 구해야 되고 T를 구해야 되고 C를 구해야 되니까 컨서베이션 이퀘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이제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찾아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다루는 이 유체에는 레미나 플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터뷸런트 플로우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레이놀스 넘버가 2300보다 크면은 난류가 되고 2300보다 이제 작으면은 측류가 된다. 측류가 되면 스트림 라인이 매끈하게 이제 되는 거고 난류가 되면 막 튀기는 거예요. 속도가 이제 빨라지게 되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제 배웠을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플랫 플레이트 아니면 어떤 설페이스가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이 앞부분 여기 들어오는데 여기가 이제 리딩 엣지인데 이 앞부분에 요 앞부분 요 길이는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앞부분에 어느 점까지는 얘가 스트림 라인이 매끈하게 이렇게 형성이 돼요. 이 부분은 레미나 플로우라고 이야기하고 트랜지션이 되는 어떤 점이 있어요. 이 어떤 점 보통 이 플랫 플레이트 같은 경우는 레이놀스 넘버가 5 곱하기 10의 5승 10의 5승을 이제 넘어가면은 그러면 터뷸런트 이제 플로우가 이제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플럭추에이션이 있는 거예요. 플럭추에이션이 있어 갖고 이 비스카시티 이펙트가
넓게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템퍼러처 프로파일을 이제 가서 보면은 얘는 좀 완만하고 얘는 급격하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dtdy y equals 0를 이걸 계산해 보면 dtdy 그러니까 이렇게 갔을 때 얘가 얼마만큼 변하느냐 요거거든요. 레미나 플로우가 이거에 비해서 작아요. 이거에 비해서 작아요. 이게 작기 때문에 그래서 마찰이 적게 발생하는 거예요. 레미나 플로우가 돼서 매끈하게 이렇게 유지하고 가면은 그러면 이 압력 강화, 프레셔 드랍이 이제 작은 거예요. 드랙 포스가 작은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러면 급격하게 요만큼 올라가는데 거의 속도가 다 변하는 이런 일이 생겨서 얘가 급격하게 이제 변하기 때문에 마찰이 이제 커지는 거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이 터뷸런트 플로우로 가면은 이 바운더리 레이어의 thickness는 계속해서 이제 증가가 돼요. 이 플럭추에이션에 의해서 비스카시티에 영향을 받는 그 영역이 늘어나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터뷸런트 플로우가 돼도 여기 맨 밑에 여기 설페이스가 있는데 설페이스에서 뭐 예를 들어 뭐 1마이크로미터, 뭐 10마이크로미터 아주 얇은 그 층은 속도가 거의 0에 가까워요. 0에 가깝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이 부분은 터뷸런트 플로우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영역에서는 레미나 플로우가 존재하고 있다. 그 영역을 우리가 레미나 썸 레이어라 이야기하고 그 위에 버퍼 레이어가 있고 이후에 이제 터뷸런트한 그런 리존이 있는 거다. 여러분이 일단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플랫 플레이트 같은 경우에 레이놀스 넘버는 어떻게 디파인하냐? 이렇게 디파인하는 거예요. 레이놀스 넘버는 로, 그 다음에 U 프리 스트림, 그 다음에 X. X는 리딩 엣지부터 여기 쭉 나가는 이 거리를 X로 이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레이놀스 넘버는 이너시아 포스 나누기 비스커스 포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어요. 이너시아 포스 뭐가 움직이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고 비스커스 포스는 움직이지 못하도록 끈끈한 거예요. 그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놀스 넘버가 크다고 하면은 그럼 막 움직이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레이놀스 넘버가 이제 작으면 끈끈하게 잡고 있는 이런 힘이 이제 큰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그래서 플랫 플레이트의 경우에는 트랜지션, 레미나에서 터뷸런트로 트랜지션이 되는 이 넘버가 5 곱하기 10의 5승이다. 이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플랫 플레이트에서 열 전달이 어떻게 되느냐, 이 그림이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집어넣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먼저 가서 보면 여기 이제 트랜지션이 생기는데 트랜지션이 되기 전까지 플랫 플레이트의 여기 리딩 엣지부터 여기까지는 레미나 영역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열 전달 계수가 맨 첫 부분에 높았다가 점점 감소를 합니다. 감소를 하다가 인스테빌리티가 생겨갖고 막 믹싱이 생겨서 하면은 열 전달 계수가 쭉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돼서 터뷸런트 영역이 이제 시작이 되면 여기가 가장 높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평균 열 전달 계수를 가서 보면 터뷸런트 영역의 평균 열 전달 계수가 레미나 영역의 평균 열 전달 계수보다 뭐 2배든 10배든 높게 나타나는 거다. 이 그림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미나 시작할 때 굉장히 높았다가 줄어들고, 근데 인스테빌리티가 생겨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줄어드는데 평균 열 전달 계수는 이쪽이 여기 레미나보다 훨씬 높은 거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레이놀스 넘버가 뭘 뜻하느냐도 이제 내가 지난 시간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6-4에서는 컨벡션 트랜스퍼 이퀘이션을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너지 이퀘이션, 그 다음에 컨서베이션 이퀘이션, 매스 컨서베이션 이퀘이션, 모멘텀 컨서베이션 이퀘이션 이런 거 이제 사용을 해서 그래서 바운더리 레이어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방정식을 이제 유도를 이제 해내야 된다. 자, 이 그림도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피겨 6-8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거는 서페이스가 플랫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경우 이제 플랫한 걸 다루게 되는데
그냥 일반적인 사례를 나타내 주기 위해서 서페이스가 이렇게 알비추로 이렇게 변한다 이렇게 놓은 겁니다. 이 앞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이 부분엔 온도가 T 프리스트림, CA 그다음에 프리스트림, 그다음에 여기 속도가 이제 V예요. 근데 이게 플랫 플레이트면 이 V가 U 프리스트림하고 이제 똑같이 되는 건데 얘가 이게 이런 알비추리한 그런 쉐입을 갖고 있으니까 가면서 이 프리스트림이 달라지게 되니까 속도가 가면서 이 표면 위에 속도가 이제 달라지게 된다. 근데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어떤 경우를 다루냐? 플랫 플레이트를 다루기 때문에 얘가 U 프리스트림이 되는 거다. 이 플랫 플레이트의 경우에는. 그래서 내가 나중에 6-8을 보자 얘기했을 때 하면서 V하고 U 프리스트림이 다른 거다 이야기하면 아 요게 요렇게 생겨서 다른 거라고 내가 얘기했구나. 요것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플랫 플레이트가 되면 여기 V가 U 프리스트림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U 프리스트림이 V가 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 거다. 이것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velocity boundary layer는 이렇게 생겼어요. 0에서부터 0.99까지. 그 다음에 temperature가 있고, 그 다음에 concentration이 있는데 얘는 dimension is temperature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됐든 thermal boundary layer가 있고, concentration이 있고, velocity boundary layer가 있다. 여기에 conservation equation을 집어넣는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컨서베이션 이퀘이션 이게 나오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매스 컨서베이션. 그래서 매스 컨서베이션 이거 하기 위해서 질량 유량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질량 유량은 그러면 로에다가 평균 속도 V에다가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를 해주면 그러면 이게 질량 유량에 대한 공식이 되고 여기서 로를 밑으로 내리면은 스페시픽 발륨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질량 유량이에요. 질량 유량. 원래는 질량인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거는 단위 시간당을 다루니까 질량 유량이 된 거예요. 단위는 킬로그램파 이제 세크가 이제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컨트롤 발륨이 있으면 이 컨트롤 발륨에 플락스라고 하는 게 도입하는 거예요. 매스 플락스, 모멘텀 플락스, 에너지 플락스. 그러니까 플락스를 도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플락스는 뭐냐? 단위 면적으로 나눠준 거니까 여기 A를 단위 면적 여기로 나눠주게 되면 로 곱하기 V가 그게 매스 플락스가 이제 되는 거예요. 매스 플락스가. 자, 그럼 이런 직각 좌표가 있을 때 이거의 길이는 이제 dy고 이거의 길이는 dx고 이거의 이쪽으로는 길이가 1m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보면 자, 매스 플락스 X방향으로 들어가는 매스 플락스는 로 U가 되는 거고 Y방향으로 들어가는 건 로 V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놈이 매스가 들어오는 총량은 로 U에다가 얘 같으면 dy 곱하기 1 얘는 d 로 V에다가 dx 곱하기 1 이렇게 이제 되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게 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게 되고 나가는 거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해주면 된다고 얘기했으니까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다. 이미 여러분이 다 배웠던 겁니다. 여기에다 면적만 곱해주면 돼. 여기도 면적 곱해주고 여기도 면적 곱해주고 면적을 곱해주고 면적 곱해주는데 얘는 면적이 dy 곱하기 1이고 얘는 면적이 dx 곱하기 1이다. 이렇게 해서 없애고 나면 요거하고 요거 텀만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그 남는 텀이 여기 이제 없어지고 요거하고 요것만 이제 남는 거다. 여기서 dx, dy 없애고 나니까 맨 마지막에 공식 6-25가 남아서 d rho u dx 더하기 d rho v dy는 0이 된다. 이거를 continuity equation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만일 밀도, density가 constant 하면 얘를 빼버리면 되니까 du dx 더하기 dv dy는 0이 된다. 이런 플로우를 우리가 incompressible, 비압축성 플로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어요. 물이라든지 여러분 물을 1기압으로 누르나 2기압으로 누르나 100기압으로 누르나 아무리 눌러도 덴시티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땐 덴시티를 빼버려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 기계과에서 다루는 이와 같은 그 공기는 비압축성으로 놔도 큰 문제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비행기를 다루거나 이렇게 할 때만 컴프레서블 이제 플로우가 이제 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모멘텀 이퀘이션을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모멘텀 이퀘이션은 이퀘이션 오브 모션 이렇게 이제 돼 있고 뉴턴의
이 운동의 법칙, 세컨드 로 오브 모션에 따라서 F는 ma 이거 뭐 고등학교부터 우리가 이제 배워온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하냐, 이런 컨트롤 발륨이 있을 때 이 컨트롤 발륨에 작용하는 힘이 뭐가 있느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해야만 F를 구할 수 있고, F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플루이드가 들어가고 나가면서 모멘텀 변화가 생겨요. 그 모멘텀 변화가 생기는 게 힘의 변화하고 이제 똑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놓는 게 이게 이제 뉴턴의 세컨드 로 오브 모션, F는 ma 공식을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자, 힘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디 포스가 있다. 바디 포스는 최적에 비례하는 거예요. 원심력이라든지 중력이라든지 자력이라든지 전기력이나 이런 것이 이제 최적에 비례하는 이런 포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단위가 뉴턴 포스에다가 나누기 미터 3승이 되는 이런 놈이 있다. 그래서 X방향의 바디 포스, 단위 최적당 바디 포스는 큰 X로 놓고, Y방향의 단위 최적당 바디 포스는 Y로 놓고, 이렇게 이제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설페이스가 포스가 있는데, 이 설페이스 포스는 이거는 면적에 비례하는 이와 같은 포스가 된다.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프레셔, 스태틱 프레셔. 플루이드가 있으면 플루이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 5기압이다 6기압이다 이렇게 올라 있는 스태틱 프레셔가 있고, 이게 플루이드가 움직이게 되면 나타나는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스트레스에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이렇게 엘롱게이션, 늘렸다 줄였다 하는 이런 방향으로 작용하는 노멀 스트레스가 있고, 하나는 플루이드를 이렇게 돌리는 앵귤러 데포메이션을 가져오는 이 시어 스트레스, 이런 종류의 이제 스트레스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dx, dy, 여기 dx 그 다음에 이쪽 거리가 이제 dy가 되는 이런 컨트롤 발륨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작용하는 바디 포스는 아까 이야기했으니까 설페이스 포스만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방향만 먼저 보도록 하겠어요. X방향. 여기 파란색으로 쳐놓은 게 X방향이에요. 자, 먼저 X방향 시그마 X, 여기 시그마 XX, 그 다음에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하면 시그마 XX, DX, 시그마 XX, DX 이렇게 되고, 이 시그마 XX는 이게 작용하는 면적이 요거니까 여기에다 dy 곱하기 1이 이제 돼야 되는 거다.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스태틱 프레셔가 있어요. 여기 P가 있어요. 얘는 이 시그마 XX하고 반대로 면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P가 있으면 이쪽으로 와서는 P의 dP, dx, dx가 되는데, 이 스태틱 프레셔도 어떻게 되냐? 요 면적에 작용하는 거니까 dy 곱하기 1이 이제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여기 시어 스트레스가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X방향으로는. 자, 그래서 X방향으로 작용하는 이 시어 스트레스는 어떻게 표현했냐? 타우 yx로 표현했는데, 이 타우 ij 텐서 노테이션에서 타우 ij 할 때 예를 들어 타우 yx 하면 두 번째 거 yx x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나타내는 거 두 번째 서브스크립트가. 자, 그러면 이게 면이 요 면에 이제 작용하니까 얘는 면적이 dx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이 면적이 뭐하고 수직이 되느냐? y축하고 수직이 된다. 이 y는 그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돼서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타우 yx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하면 저 위로 가면 타우 yx에 dd, 이번엔 y 쪽으로 변한 거기 때문에 ddy, 타우 yx, dy 이거 하고 면적을 곱해 줘야 되는데 얘는 면적이 dx 곱하기 1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 X방향은 다 된 거예요. 없애면 돼. 얘 없애고 얘 없애고, 그렇죠. 얘 없애고 그 다음에 얘 없애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나와 있는 얘를 없애고 나면은, 그러면 남는 게 요거 하나 남고,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남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하나 남고, 이렇게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X방향에 바디 포스하고, 그 다음에 이 설페이스 포스하고,
이거를 이제 다 조합을 해보면은 그러면 surface force x 방향은 요렇게 이제 남게 되고, 그 다음에 body force는 요렇게 이제 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힘이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F입니다. 이게 F고, 이제 이게 뭐하고 똑같아지냐? MA하고 이제 똑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Y 방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F는 이제 구한 거예요. F를 구했으니까 이번에 MA를 구하면 되는데, MA는 다른 게 없고 모멘텀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그 변화가 MA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똑같은 컨트롤 발륨을 그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멘텀은 여기 있는 것처럼 M 곱하기 V가 되는 거예요. M 곱하기 V. 자,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로 U가 있었어요. 로 U가 매스 플럭스예요. 그 매스가 이렇게 해서 이 X방향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X방향의 속도가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리고 로 U 곱하기 U 하면은 X방향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멘텀이 이제 모멘텀 플럭스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해서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해주면 얘가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이게 플럭스니까 여기다 면적을 곱해줘야 되는 얘는 면적이 dy 곱하기 1이 되는 거다. 자, 이게 되고, 그 다음에 밑에서도 매스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밑에서 들어온 매수는 로 V였어요. 로 V가 이게 딱 들어오면은 그러면 X방향의 속도가 얘를 차갖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X방향의 모멘텀이 되는 거다.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있고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하면 dy가 돼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자, 그런데 얘는 들어올 때 이 면적이 요 면적이 돼야 되니까 dx 곱하기 1이 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얘 없애고 나면 요거가 하고 요거만 이제 남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자, 그러니까 매스 플럭스에다가 거기다가 모멘텀의 데피니션이 매스에다 곱하기 속도니까 거기다가 u를 곱해준 거예요. 이걸 해서 우리가 어드벡션 텀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개념을 적용을 해서 모멘텀 플럭스 그 변화를 우리가 이제 계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해내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요 두 텀, 요 텀하고 요 텀하고 이렇게 더해주면은 그러면 MA가 X 방향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F는 MA가 돼야 된다고 했고, X방향 F는 이미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까 이놈을 이거하고 이 MA하고 같다고 놓으면 그러면 맨 끝에 가서 6-28처럼 X방향에 쉽게 얘기하면 모멘텀 이퀘이션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X방향 힘이 나오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이제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 컨티뉴이티 이퀘이션하고 같이 이제 컴바인을 해갖고 얘를 다시 쓰면 X방향에는 요 6-30처럼 요와 같은 식으로 모멘텀 이퀘이션이 최종적으로 정립이 이제 되는 거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이걸 다 외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외우지 말고 어떻게 되는가 이런 컨트롤 발륨이 있을 때 플럭스, 매스 플럭스, 모멘텀 플럭스 여기 면적을 곱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X 방향으로 들어가는 매스, Y 방향으로 들어가는 매스, X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기에다가 U를 곱하고 Y 방향으로 들어가는 것도 U를 곱하면 모멘텀이 X 방향으로 가는 거다. 이거를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해주고 없애주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 맨 끝에 가서 F는 MA 요 공식에 의해서 공식 6-30이 나오는 거다. 요 절차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되지 이 공식 자체를 외울 필요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멀 스트레스하고 그 다음에 이 시어 스트레스의 그 차이는, 노멀 스트레스는 이와 같이 엘롱게이션, 늘렸다 줄였다 길이 방향으로, 얘는 앵귤라 이렇게 각도로 이렇게 돌리는 이런 형태의 변형을 갖고 오는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했냐 하면 뉴토니안 플루이드의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시 나올 겁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정확하게 1번 레퍼런스를 보지 않았지만 아마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에 어떤 사람이 뉴토니안 플루이드의 경우에 여기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조합을 해서 그래서 시그마 XX하고 시그마 YY하고 타우 YX, 타우 XY를 이렇게 이제 계산했어요. 다 지울 거 지우고 다 계산했더니 맨 마지막에 6-31, 32, 33 이 공식이 이제 나오게 된 거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안으로 다시.
여기 시그마 XX, 시그마 YY 여기에다 이제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했더니 6-34 얘가 X 방향의 모멘텀 이퀘이션, 6-35가 Y 방향의 모멘텀 이퀘이션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냐? U를 계산해서 du, dy, y equals 0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하려면 U를 풀어야 되는데 가서 보니까 variable이 U가 있고 V가 있고 P가 있어요. 방정식은 6-34가 6-34 모멘텀 이퀘이션 두 개가 있고 그래서 variable 세 개의 모멘텀 이퀘이션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인디펜던트 이퀘이션이 더 있어야 된다. 그게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다. 그래서 연속 방정식 그 다음에 두 개의 모멘텀 이퀘이션 그러면 세 개의 방정식이 있고 세 개의 variable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가지고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풀면은 U가 나온단 말이에요. U가 나와요. 풀면은 U가 나오면 맨 밑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최종 목표는 타우가 얼마냐 이걸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du, dy, y equals 0 du, dy, y equals 한번 미분해서 y는 0를 집어넣게 해주면 그러면 타우 s가 이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푸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thermal boundary layer가 있는데 이 thermal boundary layer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컨서베이션 이제 하는 거예요. 에너지 컨서베이션. 자, 에너지 컨서베이션 이제 해야 되는데 에너지가 트랜스퍼가 된다. 여기 컨트롤 발륨이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에너지 트랜스퍼가 세 개에 의해서 생긴다. 여기 면이 있으니까 이게 에너지 뭐가 있어요? 플락스가 들어오는 게 있다. 에너지 플락스 들어오고 에너지 플락스 나가고 하는 이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온도가 다르니까 어떻게 되냐? 컨덕션에 의한 이와 같은 에너지 트랜스퍼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포스가 있었어요. 포스가 있기 때문에 일이 생기게 돼요. 일.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이제 합동으로 나타나게 이제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에너지 어드벡션 텀은 뭘 하는 거냐? 에너지 어드벡션은 간단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예를 들어 29도다. 30도, 29도. 그다음에 여기 속도가 5m/s고 여기는 4m/s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토탈 에너지 연력학에서는 인터널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얘기했는데 지금 높이가 똑같으니까 포텐셜 에너지 이제 없어지는 거고 이게 없어지고 나면 뭐만 남냐? U하고 KE, 카이네틱 에너지만 이제 남는 거예요. 자, 근데 U는 오버롤 열전달 계수 뭐 이런 거 할 때 U를 다 썼기 때문에 똑같이 U를 쓸 수가 없으니까 얘를 뭐로 바꿨냐? E로 바꾼 거예요. 자, E를 M으로 나누면 조그만 E가 되는데 이놈이 연력학에서 배웠던 인터널 에너지하고 같은 거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여기 이 플루이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 플루이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뭐냐? 여기 M 닷, 여기 M의 무게가 여기 들어오는 그 무게가 얼마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매스 플럭스 거기에다가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인터널 에너지하고 카이네틱 에너지가 있다. 그렇죠. 거기다 여기에 거리 요거 면적을 요 곱하기 dy 곱하기 1 요 면적을 곱해 준 거예요. 요게 들어오는 거예요. 에너지 들어오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나가는 거는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해주면 되니까 이거 그대로 쓰고 더하기 ddx 그대로 쓰고 dx 이렇게 해주고 여기 나와 있는 dy는 dy 곱하기 1에서 이 면적을 이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요 면적을 통해서 총 들어오는 그 에너지의 그 차이를 이렇게 이제 표현해 준 거예요. 이게 어드벡션 텀이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덕션이 있는데 컨덕션은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마이너스 K dt dx 그 다음에 dy 곱하기 1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얘를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 하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얘 없애주고 나면 컨덕션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다. 자, 그럼 맨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게 뭐냐? 웍이 있는 거예요. 웍. 자, 웍이라고 하는 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원래 웍은 힘 곱하기 이제 거리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단위가 주울로 나오는 거고 우리는 단위 시간당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ds 나누기 dt 시간으로 나눠주게 되면 얘가 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곱하기 이번에 속도가 이제 되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바디 포스가 있고 서페이스 포스가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x 방향으로 갈 때
얘가 곱해질 수 있는 게 X방향의 속도하고 곱해지든지 Y방향의 속도하고 곱해지든지 해야 되는데 Y방향으로 곱해지면 1이 0이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으니까 X방향의 힘은 X방향의 속도하고 곱해질 때 여기 U하고 이제 곱해지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1이 나타나게 이제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6-29 공식의 오른쪽이 F인데 이 F에다가 U를 곱해준 거다. 이렇게 하면 X방향이 다 끝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해서 X방향의 어드벡션, X방향의 그 다음에 X방향으로 컨덕션, 그 다음에 X방향의 힘 다 한 거예요. 근데 에너지는 스케일러 퀀티티, 벡터 퀀티티가 아니고 그럼 이번에 Y방향으로 되잖아요. Y방향으로 어드벡션, Y방향으로 컨덕션, 그 다음에 Y방향으로 그 다음에 이 포스가 작용해서 나오는 일, 이게 다 더해져서 이게 에너지는 그냥 한 텀으로 나오는 거예요. 스케일러 퀀티티이기 때문에. 그래서 X방향에 했던 거를 다시 그대로 Y방향에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해서 전체 방정식을 이제 세우면은 에너지 컨서베이션 이퀘이션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다. 이 가운데 여기 파란색으로 쓴 거, 이거 파란색으로 이렇게 쓴 거는 요게 X방향을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 말고 나머지 하나, 둘, 그 다음에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여섯 이거 나와 있는 거는 요 놈은 Y방향에 대해서 쓴 거다. 두 개를 이제 합쳐주는 거고, 또 하나 뭐가 있을 수 있냐? 이거 흘러가면서 Uniform Heat Generation, 단위 최적당 유니폼 히트 제너레이션이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 얘를 더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 이퀘이션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유도가 되는 거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외우면 안 돼요. 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게 이렇게 복잡한데 실제로 이렇게 복잡한 걸 쓰질 않습니다. 이 안에는 메케니컬 에너지하고 서멀 에너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케니컬 에너지를 빼내고 우리는 서멀 에너지만 사용해야 된다. 어떻게 빼내면 되냐? 6-29하고 6-30이 X방향의 모멘텀 이퀘이션, Y방향의 모멘텀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X방향의 모멘텀 이퀘이션에다가 그 힘이니까 거기다 U를 곱해주고 Y방향에다가 V를 곱해주고 해서 빼내면은 그럼 맨 끝에 가서 공식 6-40이 나온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여기 나오는 뮤피라고 하는 이놈을 이렇게 이제 디파인 한 거예요. 6-41로 얘도 가서 보면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내용은 뭐냐? 얘 이름이 뭐냐? Viscous Dissipation이에요. Viscous Dissipation은 이게 비행기라든지 뭐가 빨리 날아가게 되면 그럼 그 안에서 마찰열이 발생하는 거예요. 마찰열이 뭐 때문에 발생하냐? 노멀 스트레스하고 그 다음에 시어 스트레스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발생하는 거다. 그러면은 물이 졸졸졸졸 흐른다든지 이렇게 속도가 낮은 상태에 흐르게 되면 비스커스 디시페이션 마찰열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는 경우에는 그냥 얘를 0으로 이제 놓으면 되는 거다. 그래서 비스커스 디시페이션 이거 설명을 하면서 여기 앞부분은 시어 스트레스에 의한 거고 뒷부분은 노멀 스트레스에 의한 거다. 시어 스트레스 이거 되면은 위하고 아래하고 방향이 다른 거예요. 얘는 X방향, Y방향, Y방향, X방향. 얘는 XX, YY, 그 다음 XX, YY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다. 요 식을 보면서 그런 것만 잘 이해를 하면 되지 이거 전체를 외울 필요는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길 가서 보니 이게 인터널 에너지 U로 이제 표현이 돼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이걸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궁극적으로 뭘 알아야 되냐? 온도를 알아야 되는 거야. 온도를 알아야 열전달계에서 H를 구하려면 온도를 알아서 dt, dy, y equals 0를 계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식으로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얘를 어떤 식으로든 온도로 바꿔야 된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엔탈피를 도입하는 겁니다. 연력학에서 배운 엔탈피는 U 더하기 PV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제 우리가 U는 2로 바꾼다고 얘기했고 V는 1 나누기 로로 이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온 H는 지금까지 우리가 열전달 계수로 썼기 때문에 얘를 이제 I로 이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바꿔 놓으면 공식이 6-43처럼 이제 나오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퍼펙트 가스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비열 이 constant pressure specific heat이라고 하는 게 DH, DT, 엔탈피
온도가 변할 때 엔탈피 체인지 요걸 이제 한 거거든요. 이걸 다시 펼쳤으면은 그럼 요렇게 우리가 DH는 안 쓰고 DI로 쓰니까 CPDT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해서 이 안으로 집어넣어 주면 그러면 드디어 이제 온도의 펑션으로 이게 나오게 되는 거다. 온도의 펑션으로 끝에 가서 이제 인컴프레시블 해주면은 CV하고 CP가 이제 똑같아져요. 얘는 density가 일정한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continuity equation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엔탈피 체인지 이 엔탈피 체인지나 그다음에 이 인터널 에너지 체인지나 이 값이 이제 똑같이 돼요. 그래서 이거 적용하면 맨 마지막에 에너지 이퀘이션이 6-46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다. 자, 여기까지가 에너지 이퀘이션 유도한 겁니다. 내가 지난 2시간에 했던 거를 한 40분 정도 이렇게 걸쳐 갖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쭉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유도가 됐나를 잘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자, 이 안에서 여러 가지 텀들이 있는데 이 텀들을 다 사용하지 않는다. 또 그 얘기도 했습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으면 얘가 0이 되는 거고 히 제너레이션은 얘가 0이 되는 거고 이것도 이거 그대로 쓰지 않고 얘를 줄여 갖고 이렇게 해서 엔지니어링 우리가 이제 이 엔지니어링에서는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거니까 이그젝트하게 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잘라내고 하면 그러면 방정식이 이제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경계층에 대해서 설명했고 경계층 공부하면서 뭘 하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CF Local Friction Coefficient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려면 du, dy, y equals 0를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열전달 계수 알려면 dt, dy, y equals 0를 알아야 된다. 그럼 이걸 알기 위해서는 그러면 u가 어떻게 변하는지 t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 바운드 레이어 밖에는 필요가 없는 거니까 바운드 레이어 안에서 그래서 이거를 이 변하는 걸 알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continuity equation, 2개의 momentum equation, 1개의 energy equation을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서 이제 유도를 한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하고 이제 앞으로 approximation에서 없앨 거 딱 없애고 이렇게 이제 되면은 그러면 열 전달 계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그 다음에 local friction coefficient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mass transfer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이제 개관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가 이제 하나 나와 있는데 이 예제가 아주 재미있는 그런 예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유체역학에서 코에 플로우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코에 플로우에 대한 이 사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One of the few situations for which exact solutions to the convection heat transfer equations may be obtained involves what is termed parallel flow. 자, exact solution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냐? parallel flow의 경우에 우리가 exact solution을 얻을 수 있다. In this case, fluid motion is only in one direction. fluid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가는 거예요. Consider a special case of parallel flow involving a stationary and moving place of infinite extent separated by a distance L with the intervening space filled by an incompressible fluid. This situation is referred to as coe flow and occurs, for example, in a journal bearing. 베어링, 여러분이 볼 베어링 말고 저널 베어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저널 베어링 같은 경우에 이런 코에 플로우가 이제 발생을 한다.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밑에 움직이지 않는 플레이트가 있어요. 엄청나게 긴 거예요. 위에는 움직이는 플레이트가 있어요. 움직여요. 얼마로 움직이냐? 1초에 10m가 움직이는 거. 엄청나게 빠른 거. 10m. 여기 방에서부터 저 방까지가 한 10m 되는데 저 1초에 휙 하면 저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무지 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무지 빨리 움직이니까 뭐가 생기냐? 마찰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마찰. 그 마찰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안에 뭘 집어넣어 줬냐? 오일을 집어넣어 줬어요. 오일을 윤활을 이제 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그런 형태의 이런 플루이드 플로우가 있어. 이거를 코에 플로우라고 이제 이야기한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요 밑에 있는 놈은 요 플레이트는 온도가 10도고, 그 다음에 요 거리는 이제 요 거리는 L이에요. L. L이 이렇게 있는데 L이 이제 3mm예요. 엄청나게 이제 좁아요. 이 간격이. 그리고 위에 있는 건 플레이트가 이제 30도다. 10도고 여기가 이제 30도예요. 얘가 10m/s로 이제 움직여 나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될 때 뭘 구하랴 하면은 continuity equation을 구하고, 그 다음에 momentum equation을 가지고 determine the velocity distribution. 속도 분포가 어떻게 되냐를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에너지 이퀘이션을 이제 사용을 해서 템퍼러처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 플레이트 안에 템퍼러처가 여기 있는 것처럼 보면 여기 10도, 30도, 10도하고 30도 사이에 변하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얘가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10도와 여기 30도니까 온도 분포가 이렇게 될 거예요. 컨덕션에 의해서. 일자로 이렇게 이제 될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위에 있는 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프릭션이 발생해서 디시페이션이 발생하는 거다. 디시페이션 텀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 온도가 뜨거워져요. 뜨거워지면 온도 분포가 이게 아니라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 온도 그 분포를 이제 구하고, 마지막으로 consider conditions for which the fluid is, 이건 뭐 다 이야기했고, 자,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calculate the heat flux to each of the plates. 자, 여기하고 여기가 있을 때 heat flux가 이쪽으로 뭐 어떻게 heat flux가 얼마가 되느냐. 자, 그 다음에 기름이 뭐 예를 들어 이게 아니라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면 맥시멈 템퍼러처가 나오게 될 텐데, 맥시멈 템퍼러처가 얼마고, 맥시멈 템퍼러처는 여기 3mm인데 이 3mm 어디에서 맥시멈 템퍼러처가 이제 발생을 하느냐, 이거를 여러분 보고 이제 계산하라는 게 이번 문제의 이제 핵심입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이제 다 설명을 했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얘기했고, 투 디멘셔널 플로우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인컴프레서블, 이 안에 엔진 오일이 들어있는데 인컴프레서블 하다, 바디 포스 없다, 그 다음에 인터널 히 제너레이션 없다, 그 다음에 엔진 오일의 모든 프로퍼티는 20도에서 계산하라고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컨티뉴티 이퀘이션을 이제 해야 되니까, 인컴프레서로 하면 컨티뉴티 이퀘이션이 du dx 더하기 dv dy는 0이 돼야 되는데 0이 돼야 돼요. 자, 근데 패러럴 플로우가 돼서 하니까 얘가 이쪽으로만 가지 이쪽으로 가는 속도가 없는 거예요. 이게 0이 v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치워버리고 나면 du dx는 0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du dx, u는 이건 무슨 얘기냐? u는 x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u is independent of x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속도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겼으면 이쪽에도 이렇게 생기고 똑같이 생긴다는 거. 이렇게 생겼으면 속도가 x에 상관없이 똑같이 이제 나오게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x에 상관없이 속도가 일정하다. x가 변해도, 그러면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 fully develop이 됐다. 완전히 다 발달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발달이 됐으니까 더 이상 변화가 이제 안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two dimensional steady state condition인데, 자, 이번에 우리가 X 모멘텀 이퀘이션, X 모멘텀 이퀘이션 여러분이 가서 보기 바랍니다. 6-35인데 X 모멘텀 이퀘이션에다가 V는 0, 조금 아까 컨티뉴티 이퀘이션에 du dx는 0, 바디 포스 0 해서 집어넣어 주면, 그러면 방정식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게 돼요. 방정식이. 자, 근데 여기 나와 있는 dp dx 이 텀은 어느 경우에 해당이 되냐? 펌프를 사용해서 밀어주는 경우에 여기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있는 이 텀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 이 경우는 펌프로 밀어주는 게 아니라 여긴 가만히 있고 위에 있는 플루이드, 이게 플레이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마찰 때문에 플루이드가 따라 흘러가는 거예요. 마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얘가 없으니까 얘를 0으로 놓으면 이렇게 이제 되면서 u가 있는데 u를 두 번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0이 된다. 이렇게 돼서 결국은 1차 방정식이 이제 되는 거고, 밑에는 속도가 0이고 위는 속도가 u니까 속도는 일자로 나타나게 되는구나. 일자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0이고
여기 속도가 10m/s면 그냥 쭉 일자로 이렇게 변화가 돼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자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다. x에 상관없이 이렇게 이제 여러분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이퀘이션을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자, 에너지 이퀘이션 가운데 먼저 V는 0이고 du dx는 0이고 히트 제너레이션이 없다. 이렇게 되면 6-46 이퀘이션을 여러분이 가서 보면 요거에서 집어넣어주면 맨 끝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운더리 컨디션을 가서 보면 밑에가 10도, 위에가 30도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밑에가 10도, 위에가 30도,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 온도 분포가 어떻게 생기든 온도 분포 역시 x에 상관없이 똑같아야 돼. 여기가 30, 여기가 10이니까 마찰열이 발생하고 뭐 이렇게 돼서 하여튼 이렇게 생기면은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생기고 똑같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바운더리가 컨디션이 두 개가 픽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dtdx가 0이 돼야 되고 여기 dtdx가 0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 해서 없애버리면 요거 두 개만 이렇게 이제 남는 거예요. 이렇게 남는데 요거는 컨덕션에 의한 거고 요거는 비스커스 디시페이션, 이게 속도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생기는 마찰열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왼쪽으로 두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얘를 두고 그 다음에 du dy 아까 u가 나왔으니까 해서 미분한 다음에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래서 얘를 두 번 적분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나오고, 그 다음에 y가 0일 때 t0, l일 때 tl 이렇게 다 집어넣어주면 맨 끝에 이제 방정식이 y가 이런 식의 어떤 2차 방정식의 어떤 그런 그 형태를 띠고 있구나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정식에 t가 나왔으니까 밑바닥하고 저 위에 여기에서 전달되는 그런 열량이 얼마냐 이걸 계산하려면 단위 면적당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k dt dy 여기하고 여기에서 이제 집어넣어주면 되니까 dt dy 이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여기 y 대신에 0을 한번 집어넣고 y 대신에 l을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이제 값이 나와요. 이게. 자, 그래서 모든 수치가 주어졌으니까 값은 이제 계산해 보면 이 밑바닥에선 마이너스 14, 여기가 y가 이렇게 증가하는 건데, 이쪽으로 들어가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그렇죠? 마이너스 14.4라는 이쪽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나온다. 밑바닥에서 나오고, QL은 계산했더니 12.3에서 12.3은 이게 Y가 이렇게 증가할 때 이쪽으로 밖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플레이트에서는 12.3 kW/m 자승이 이렇게 나가고 밑에 플레이트에서는 14.3 kW가 밑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있을 때 이쪽으로 나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다. 이게 Q0고 이게 QL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해서 우리가 그러면 맥시멈이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이런 어떤 이런 이 쉐입으로 이제 나타나게 될 텐데, 이걸 하기 위해서 얘를 한번 미분하고 얘를 이제 0으로 놓고 해서 풀어보면은 그러면 0.536L 여기서가 3mm인데 0에서 여기 3mm 이제 갈 때 여기에 0.536L이 되는 그런 지점에서 맥시멈이 이제 발생을 한다. 그래서 맥시멈 값을 집어넣어 줬더니 온도가 얼마가 나오냐? 89.3도가 나오는 거예요. 89.3도 잘 봐야 됩니다.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그림을 가서 보면 여기 온도는 아까 이야기한 그 온도가 얼마냐면 여기 10도로 나왔던가? 네, 10도. 여기나 10도 30도네요. 잘 봐요. 여기 10도. 여기가 이제 10입니다. 여기가 10. 여기가 이제 30도예요. 30도, 10도씨 이렇게 이제 되니까 잘못 생각하면 요 안에 여기가 10이고 여기 30이니까 이 안에 10에서 30에서 왔다 갔다 하겠구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 마찰열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쉐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여기에서 맥시멈이 발생하는데 그 맥시멈을 계산했더니 0.53L이라 그랬나? 0.536L 되는 여기에서 맥시멈이 발생하는데 그 온도가 얼마냐? 가서 보니까 89.3도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만큼 이렇게 이제 돼야 되는 89.3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10도, 30도라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속도를 지나가게 되면 요 유한까지는 여기 어떤 속도까지는 그때까지는 여기 온도가 30도 이게 제일 높아요. 근데 요거를 지나가게 되면 요가 점점 이렇게 블록하게 이렇게 나오면서 점점 이 가운데 어느 점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을 한다. 이런 걸 여러분과 내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기름의 온도는 여기가 10도고 여기가 30도고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89도고 이렇게 되니까 실제 우린 지금 평균 온도를 20도에서 여기 10이고 30이라서 20도에서 이제 계산했지만 실제 평균 온도를 구하면 약 55도 정도가 되니까 여러분이 이걸 계산한 다음에 다시 모든 물성치를 55도 정도에 가서 다시 계산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저자가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코에 플로우 이걸 하면서 우리가 이제 뭘 공부한 거냐 하면 continuity 그 다음에 x 모멘텀, y 모멘텀, 에너지 이퀘이션 이걸 쭉 유도를 다 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하나하나 조건들을 집어넣어 준 거예요. v는 0 이렇게 이제 해서 이 du dx 0가 이제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쭉 집어넣어 주니까 x 모멘텀 이퀘이션이 나오고 y는 필요가 없고 에너지 이퀘이션도 줄어들게 되고 에너지 이퀘이션 줄어들면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텀이 굉장히 큰 거다. 뮤의 du dy 그 다음에 이 자승 텀이 이게 굉장히 크다 보니까 밑에 플레이트가 10이고 위에 플레이트가 30이에요. 근데 여기 중간쯤 어디에 89도가 나온다. 89도가 나니까 여기가 제일 뜨거우니까 이쪽으로도 열이 전달이 되고 89도니까 밑으로도 열이 전달이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가 엄청 가운데가 뜨거우니까 뜨거운 데서 위쪽으로도 열이 전달이 되고 그래서 계산하니까 밑쪽으로도 열이 이제 전달이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마이너스 14.3, 12.3이 나왔는데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 밑으로도 열이 전달이 되고 위로도 열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가 엄청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요 문제를 보고 하나하나 이렇게 쭉 살펴보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이해.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해서 경계층, 바운더리 레이어, 거기에는 velocity boundary layer, thermal boundary layer, concentration boundary layer. 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최종 목표는 CF, H, 그다음에 HM을 구하려고 하는 건데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U를 알아야 돼요. du, dy, y equals 0를 계산하기 위해서 T를 알아야 돼요. dt, dy, y equals 0를 계산하기 위해서 이런 걸 계산하려니까 그러니까 continuity equation, x momentum, y momentum, energy equation 이렇게 쭉 나오는 거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 방정식들이 이렇게 복잡한데 이 방정식을 우리가 다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잘라내고 우리 엔지니어링 그 용도에 맞게 이거를 간소화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디멘셔니스 파라미터들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열 전달 계수가 이거하고 상관이 있고 그 다음에 프릭션 코에피션은 이런 파라미터하고 상관이 있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 6장이 6, 7, 8, 9장 중에 가장 중요해요. 6장이 가장 기본적인 걸 가르쳐주고 기본이 되는 원리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6장을 잘 이해를 하면은 이제 앞으로 한 2시간 정도 더 하면은 6장이 끝나게 되는데 이 6장을 잘 이해하면은 7장 그다음에 8장 9장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식은 죽 먹기, 영어로 얘기하면 piece of cake, 케이크 한 조각 먹는 거하고 이제 똑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6장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